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2일, 1년 전 참 설레고 비장했던 날이었는데요. 그날이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명확한 붓땡이 벌어졌던 것으로 추정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무려 7,420만 표를 받았지만 낙선했습니다. 도전자인 조 바이든이 말도 안 되는 8,126만 표를 받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선거인단은 바이든이 306명, 대통령이 232명을 확보했는데 이건 1월 6일까지도 확실치 않았고 일부 주에서는 재검표 소송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갸롯 유다급 배신자 펜스 부통령이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논란 상황에서 선거인단 확인 못하겠다 한마디만 하면 됐을 상황에서 그냥 인정하고 바이든 선거인단을 확정해버리죠. 1차적인 책임은 붓땡이었지만 최종적 책임은 펜스였습니다. 민주당도 펜스가 선거의 1등 공신이라고 축혀줬던 것이 팩트죠. 이게 벌써 1년 전입니다. 워낙 미국이 드라마틱하고 하루하루가 뉴스 떨어지는 일이 없어서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면서 기자들은 풍성한 나날들이었겠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미국민들 얼마나 피말리고 하루하루 고통의 연속이었겠습니까? 요즘 사정없이 오르는 물가, 이제 여기 버지니아도 가스 1갤런이 3불 50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이제 못 참을 정도고요. 딱 보니까 민주당은 물가 잡을 여력 없고 그냥 하염없이 돈 풀어서 국민들 해벌레하게 만들다가 물가는 또 더 오르고 아주 후진국형 물가 대책 낼 것 같아서 불안불안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내일 한국 시간 11월 2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바이든의 막장 국정 운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1년 전에 울분을 안 갚음할 기회가 딱 1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사는 버지니아에서 말입니다. 바로 버지니아 종합선거, 주지사, 부지사, 검찰총장, 100명주 하원의원 전원을 물갈이하는 선거가 내일 열리는데요. 주류 언론은 선거 사흘 앞두고 모든 부문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다고 일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발표했었습니다. 지난 주말 소식 알려드린 것처럼 보수 언론인 팍스 채널이 보수, 진보 여론조사 업체를 동시에 시켜서 조사한 자료는 공화당 글렌 영킨 후보가 8%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좌파 성향 528 등 여론조사 업체들도 영킨 후보가 2 내지 3% 앞선다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테리 맥컬리프 후보에게 또 악재가 터져나왔는데요. 전날 열린 유세장에서는 지금 과반수 정도의 버지니아주 학생들이 유색인종인데 교사의 80%가 백인이다. 이건 문제가 있고 나는 이걸 시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거의 이건 백인들을 적으로 몰겠다는 건데 이게 뭐 흑인들에게는 먹힐지 모르지만 흑인들은 대부분 이미 민주당 빠고요. 중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인들을 매기는 발언 아닙니까? 언론에서 특히 보수 언론에서 이걸 물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맥컬리프의 또 하나 자충수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2차 TV 토론에서 맥컬리프가 비판적 인종이론으로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이게 중도 성향 학부모들을 공화당으로 향하게 하는 와중에 나는 학부모들 그런 행동 용납 안 한다. 학부모들의 학교 교재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내가 맞겠다 하면서 아주 잘난 듯이 했던 발언이 거의 재앙 수준의 자살골이었다는 것이 수십 개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났는데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지난주 바이든을 공동 유세에 부른 것도 치명적인 실책이라고 언론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날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을 까면서 트럼프 어디 숨었니? 당신이 경제 잘했다고 잘난 척했었지? 내가 대통령 되면 증시 무너질 거라고 했었지? 그런데 이거 봐. 증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 하면서 아주 웃으면서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아주 대단한 역풍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란 인간이 지금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냐? 10조 달러 풀어놓은 게 다 증시로 몰린 게 자랑이냐? 도대체 문제의식이 있는 거냐는 격렬한 비판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래저래 맥컬리프 큰일 났습니다. 주지사 선거 외에도 부지사, 검찰총장 선거도 치러집니다. 이번 부지사 선거는 여자 대 여자의 대결이고 소수계 대 소수계 대결입니다. 원래 미국 선거가 대부분 대통령이나 주지사 선거에 백인 남자가 나가면 부통령, 부주지사 러닝메이트 후보로 여자나 소수계를 뽑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렇게 뽑힌 게 공화당 부지사 후보는 흑인 여성 윈썸 시어스, 민주당 부지사 후보는 할라 아얄라입니다. 둘의 지지도는 48대 49%로 민주당이 1% 앞서고 있는데요. 부지사 선거도 내켓넥 치열한 상황입니다. 일단 뚜껑은 열려봐야 알겠지만 부지사 선거가 따로 있는 만큼 주지사가 공화당인데 부지사는 민주당,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입니다. 검찰총장도 버지니아에서는 선거로 뽑습니다. 현역인 민주당 마크 헤어링이 민주당 검찰총장 후보로 나오고요. 공화당 도전자는 제이슨 미아레스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총장 선거도 공화당이 앞질렀습니다. 미아레스 후보는 강력한 보수 성향인데요. 쿠바 망명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좌파나 공산당 그런 쪽은 쳐다도 안 보는 보수 강경파입니다. 그에 비해 마크 헤어링 총장은 아주 진보적이고 학식 풍부한 백인 남성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분이 오바마, 힐러리, 로열리스트고 트럼프 반대파이니까요. 검찰총장 선거지만 어젠다는 정치적입니다. 둘 다 중소자영업자들의 성공을 내세우고 있고요. 헤링은 진보적 정책, 미아레즈는 보수적인 강경한 기조의 정책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주 하원의원 선거도 공화당의 승리가 조심스럽게 예측됩니다. 총 100석에서 현재는 55석이 민주당, 45석이 공화당인데요. 공화당은 지금 최소 10석을 가져와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총력전을 진행 중입니다. 그 10석 중에 한인 해롤드 변 후보의 40선거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변 후보님 막판까지 최선 다하시고 꼭 승리하시길 빌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의 유럽 순방에 대변인 젠 사키가 동행하지 않아 의구심을 키웠는데요. 코땡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1일 백악관 공동 취재단을 통해 배포된 성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사키 대변인은 백신 덕분에 가벼운 증상만 겪고 있으며 집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면서 열흘간의 격리를 거친 후 사무실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을 화요일인 지난 26일 마지막으로 봤지만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6피트 이상 떨어진 채 만났다면서 지난 27일 이후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 고위 참모와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숨 나오는데요. 정말 코땡땡으로 언제까지 쇼 아닌 쇼들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물가 폭등, 가스가 폭등으로 정말 미국민들의 아우성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오펙을 비난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는 소식입니다.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은 NBC 인터뷰에서 유가는 세계 석유 시장에 기반한 것이고 그 시장은 오펙이라는 카르텔이 통제하고 있다면서 오펙이 50%가 넘는 석유 공급과 90%가 넘는 석유 매장량을 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렇기에 그 카르텔이 지금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결국 자기네들이 아니라 카르텔 때문에 유가가 오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차원에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하는 것들에 대해 실행하기 전에 말하는 것이 주저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은 바이러스 사태 당시 세계 에너지 수요가 급감하자 생산량을 대폭 줄였다가 이후 경기가 회복되자 덩달아 뛴 수요만큼 생산량을 확대하진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달 초에도 기존 원유 생산량 수준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세계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막강했던 수년 전과 달리 현재 미국이 원유 생산에 압력을 넣지 못하는 이유가 당시에는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 국가로 셰일가스를 통해 세계 원유가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바이든의 환경정책 엉뚱한 짓으로 더 이상 그런 여력이 없어서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자살골, 카르텔이고 뭐고 할 필요 없이 이게 다 누구 때문?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꾹꾹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